오늘 내용은 또 뭐 사실은 어 양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각 나라의 상황들이 뭐 다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생각이 되어서요. 근데 각 나라에서 진행하는 자기주도나 개인 예산 의 어떤 그 내용들, 역사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자기주도가 진행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겠는지, 또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 또 자기주도와 관련된 혹은 개인 예산과 관련된 뭐 또 아이디어는 뭐가 더 있겠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에서 각 나라들,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들은 여러분들 자료를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먼저는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잉글랜드, 마지막으로 호주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 장점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개인 예산과 자기도를 진행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200쪽이죠, 이제. 200쪽. 좀 10장은 좀 지루한 감이 저도 있었고요. 번역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더군요. 이게 이제 각 나라의 또 상황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쪽의 내용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2000년에 시애틀에서 개인 예산을 하는 각 나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다. 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닐 거고, 아무튼 학자들끼리 아름아름으로 아마 진행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아마 2000년 시애틀에서 진행한 이후에 2015년, 15년 만에 밴쿠버에서 17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컨퍼런스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료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때 이루어진 인상적인 나라들의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이제 국제적인 모임들이었기 때문에 개인 예산과 자기주도 자체가 2006년에 이루어진 장애인 권리 협약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맨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진행했던 17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제정으로 자기결정 인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개별유연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능동적 시민이라는 개념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영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별유연화, 그다음에 개인 예산, 이런 부분의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갖게 되었다. 장애인 권리 협약으로 인해서요. 이런 측면의 프레임들을 먼저 이야기했고 아마 이분들이 컨퍼런스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 네덜란드, 잉글랜드, 그리고 호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개인 예산 혹은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가? 사실은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겪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에 시사점들을 체크를 빨리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 여러분들 페이지 202쪽에 나와 있는데요. 어, 독일은 1996년, 94년, 95년, 96년에 장기 돌봄 보험을 마련을 했고요. 이 보험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모든 나라들이 약 2000년 초반이 되면 개인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도에 집어넣게 되고, 급여의 한 형태로, 그리고 2015년 정도가 되면 이것들을 한 번씩 개혁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들이 대체로 이제 그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독일이 상당히 재밌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활동보조와 관련된 예산, 그것도 롱텀 케어죠. 장기 요양과 관련된 부분을 개인이 수급할 때에 음 서비스로 받겠느냐 현금으로 받겠느냐를 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으로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몇 퍼센트나 할인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기존에 있었던 장기 요양 관련된 장기 요양 보험을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받아간다고 했을 때는 심지어 50%를 할인했습니다. 그죠? 203 쪽에 보면요. 50%를 할인하고 현금으로 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활동 지원 제도다. 여기서 본인이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현금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것들을 현금으로 받고 싶을 때 실적으로 반을 할인해 가지고 이제 받는 형태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굉장하죠. 반을 할인했는데도 사실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뒤에 데이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좀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돌봄 제공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개인 예산의 특성이죠. 개인 예산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 고용해 가지고 자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돌봄 제공자들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이분들이 일정 시간 이상으로 유급 조력을 진행을 하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형태로 혜택을 줬습니다. 이 국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인제 한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예산을 줄이려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전반적인 흐름은 특히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산과 관련된 싸움이에요. 특히나 네덜란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독일도 역시 50% 할인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요 제도를 유지하고 예산은 줄이는 형태로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 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서비스로 지급받을 때보다는 2분의 1로 인제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2분의 1로 삭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거의 4배 정도가 현금으로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제 삭감되는 것들을 어떻게 인제 보존해 주냐, 다른 제도들로 이렇게 보존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인제 이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숫자가 요 장기 요양의 전체 GDP의 1.4%를 독일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 년에. 근데 네덜란드는 4.3%예요. 4.4%.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 요양과 관련된 부분에 개인 예산을 진행하는 이유는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 이제 이런 고민들, 이런 이제 나라들의 고민들을 보고 상당히 그 부분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개인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급여를 총액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만 본다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나라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것들은 실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를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의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이제 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장기 요양 보험의 개혁은 역시 2015년에 이루어집니다. 2015년 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1.4%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네덜란드는 4.3%였는데. 그래서 요 당시 독일은 2015년에 사실은 이 부분의 내용들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쓰는 쪽으로 이제 개편이 되는 것이 개혁이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돌봄과 관련된 부분의 코디네이션, 이제 서포트 브로커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중개자, 지원 중개자라고 관련된 그런 코디네이션을 강화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돌봄 제공자들의 커리어 교육을 강화하는 형태로 2015년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인된 인력들이 계속해서 이쪽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인의 어떤 그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독일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개인 예산을 뭐 얼마 정도 받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어, 우리가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그냥 바로 결론 부분으로 가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